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천간의 생극 재화 중에서 목 중심으로 관계들을 했어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이 천간, 다른 천간들과의 만나는 관계들을 했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천간을 공부하시던 거에서 더 세분화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주를 봐야 된다가 아니고요. 생각하는 거, 관찰하는 방법을 달리 하시라고요. 그냥 간목은 대립목이다. 을목은 화초목이다. 이런 식의 단순한 방법으로 외우듯이 해서는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사주가 안 보이죠. 좀 더 관계들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상대적 입장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펼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계량을 해야죠. 목생화, 수생목. 내가 생각하는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는 저 양반이 하는 얘기보다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화를 합니다. 근데 그냥 화가 아니고 천간에 있는 화라는 뜻이죠. 화는 화의 본질, 이거 뭐예요? 드러난다는 뜻이잖아요. 어둠을 밝힌다가 기본적인 거예요. 열적 화든지 빛적 화든지, 화라고 하는 본질은 뭔가를 드러나게 해요. 열성의 화도 뭔가 대상을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어떠한 목적을 부여하게 되니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죠. 그냥 오행상의 화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일정 부분 뭔가를 만든다는 의미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보여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없죠. 그죠? 안에 있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걸 저 화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활동하는 걸로 얘기한다면은 살아있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것, 생명하는 것, 이게 화이죠. 보여지고 생명한다, 살아있다, 이게 그 화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천간에 있다고요. 지지에 있는 게 아니고 천간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화가 간에 있다는 것은 드러나게 한다. 화의 본질적인 것을 실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뭐가 형성되겠어요? 화라고 하는 부분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온도 조절, 온도에 대한 상승 요인이 생기겠죠. 그죠? 화가 천간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조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기를 풀어낸다. 해한, 이렇게 표현하죠. 온도 조절하죠. 또 뭐에? 명암 조절. 이거 암을 조절한다는 뜻이죠. 그죠? 밝기 조절이에요. 밝기. 이게 지금 온도 조절이나 밝기 조절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여지고 드러나고 살아있게끔 하는 요인들이죠. 그게 천간의 부분이죠. 이렇게
이러한 부분만이 아니고 또 동하게 한다. 이건 가볍게 한다. 이거죠. 어떠한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상이 화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저 빛이 없다 또는 따뜻하지 않다. 그러면은 가볍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셔요. 본인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드러내는 게 가볍고 쉽고 경쾌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조건인가를 찾으라는 얘기죠. 차갑고 어두우면은 그런 것을 쉽게 편하게 대상에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예요. 자, 천간에 화가 없다면은 일단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가볍게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거 가볍다는 용어가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수월하다, 편하다, 유연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하는 요 동한다고 하는 조건이죠. 밖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또는 드러나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간에 화가 있을 때 작동하게 되겠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주에 화를 갖고 있다. 그게 어디 저 연지 구석에 있든지 시지 저 어디 끄트머리에 있든지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의 차이죠. 더 중요한 건 화가 월에 있다. 태어난 계절이 화의 계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노출된 거죠. 자신이 노출돼 있다고요. 그러면 노출돼 있다는 건 감추는 게 쉽지 않다고요. 자기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감춘다고 해도 그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해요? 노골화시키죠. 나는 감추지 않는다고 표현하면서 감추죠. 그 사이사이에 좀 더 이게 고도의 전법을 써요. 다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아예 어둠에 있으니까, 화가 없어서 어둠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감출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사람들은 거기서 모션을 취하죠. 어쨌든 화는 그렇게 드러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보여지고 드러나고. 근데 이게 천간의 화니까 이게 어디서 온 화인지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냥 병화, 그냥 정화가 아니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확인해야죠. 그게 통근 자리를 찾는 거라고요. 어디에 근을 두고 있는지 이런 걸 항상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내가 천간에 내놓은 화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화가 있으면 뭐예요? 그죠? 화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화가 있어서 보여주고 드러내면 뭐 하냐고요. 뭔가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화의 출처, 하는 일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사주 보는 방법이에요. 이걸 보려고 월이 어떻다, 격국이 어떻다, 뭐 억부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옷을 입히고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생긴 거고요. 그게 오히려 그런 것을 중요시하니까 더 형식에 매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주에서도 격국, 억부 이런 것이 그러한 법이라고요. 형식, 그 식이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너무 매이면은 그 시계, 초시계에 매여서 뭔가 대응하는 것들에 맞추어서 쓰지를 못하죠. 거기에 딱 브레이크가 걸리죠. 벗어나야죠. 바둑을 두는데 처음에 포석 막 배우잖아요. 외우잖아. 책, 우리 그때는 다 바둑 책들로 막 보고 그러한 포석을 다 외우고 자기가 두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포석이 뭔 의미가 있어요? 다 그게 소화되어 있는데. 그죠? 그럼 포석에 매여 있으면, 아, 이 상황에는 날일자로 둬야 되는데,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망하지. 중요해요. 형식. 규범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니까. 결국은 이 화가, 천간에 있는 화가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찾으면은 다 해결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충분히 다 해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자는 얘기죠. 화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는 빛도 있고 열도 있어요. 제가 과학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구분한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빛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이런 작용들을 하겠죠. 열은 뭔가를 만든다. 그죠?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방이 구들장이 그 얼음장 같아요. 아주 차갑고, 불을 뗀 지가 오래돼서 그렇게 추워서, 불 뗄 연료도 없고,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하게 불을 켜놓습니다. 전등을 막 환하게 켜놓습니다.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구들장의 한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요. 똑같은 환데 아니잖아요, 역할이. 그런 역할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추위에서 견디는 방법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회수 선생의 들깨라고 하는 소설에 그 장면 나오죠. 전구 등을 켜가지고 이불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죠. 이렇게. 전구에서 열이 나니까 그걸로 보온하면서 자는, 밤을 견디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들깨는 개를 못 나가게 막아놓고 굶겨가지고 야성을 막 드러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읽은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어쨌든 거기에도 열이 나오죠. 빛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방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녀요. 바퀴벌레가. 자,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불을 막 뗐어요. 구들장, 아궁이에. 그래서 막 방이 쩔쩔 끓어요. 바퀴벌레 도망갔겠죠, 그죠? 더 살판 났겠네. 바퀴벌레를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을 켜시면 돼요. 환해지면 야들은 다 사라지죠. 숨잖아요. 자, 빛과 열의 작용이 다르죠.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화 하면은 그냥 화니까, 사주에 화가 있으니까 어떻다,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그 역할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빛 에너지로 작용하는지 열 에너지로 작용하는지,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는 정화가 대표적 작용이죠. 정화는 열일 수도 있고 빛일 수도 있어요.
병화는 거의 대체적으로 빛적 작용을 해요. 빛이 중심 에너지예요. 네. 빛이 중심 에너지. 그래서 빛 작용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지나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 쓰임은 빛이란 뜻이고요. 정화는 빛과 열을 구분하셔야 돼요. 목을 할 때 사목, 생목을 구분했잖아요. 그죠? 을목은 그런데 항상 생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간목은 생목과 사목의 작용을 구분하셔서 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열인지 빛인지만 구분만 돼도 용법이 달라지겠죠. 용법이. 어디에 써야 되겠다. 이거죠. 빛으로 작용하는데 자꾸 뭘 만드는 쪽에 욕심을 갖게 되면은 자기가 손으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빛으로 작용한다는 건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얘기해요. 가르친다는 뜻이죠. 보여주잖아요. 모양이 이건 코가 길고 다리가 기둥같이 생겼고 표면은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설명하는 거라고. 그게 빛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설명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대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여기 열은 만드니까 모양을 뭐 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작용하는 것은 기술, 기능적 코드가 강하죠. 그래서 재주가 있다. 뭘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자, 빛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을 해서 구체화시켜서 어떠한 대상을 보여줘서 그게 실체화 되게끔 해주죠. 이것도 일종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설명하는 거와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 교육적 부분, 이쪽은 직접 자기가 손으로 뭔가를 해내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의 에너지가 열성을 띈다면은 이 양반은 직접 자기가 뭔가 행위로 뭔가를 해내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근데 빛으로 작용한다면은 무언가를 본인이 설명하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서 뭘 하려고 한다. 좀 다르다는 뜻이죠. 구분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잘 안 뒤져. 그놈이 빛인지 열인지 만져봐야 알지. 가서 뚜껑 열어봐야 알지. 근데 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일정 부분 기준이 설정됐을 때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의 기준이 없으면은 그렇게 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왜 이걸 사과라고 해요? 빨갛다, 시다, 둥글다. 사과의 모양들이잖아요. 사과의 형식들이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이걸 보고 사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이것을 보고 사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사과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의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흉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동양식 사고에는 양명학적 사고죠, 심학적 사고. 내 안에 없으면 밖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 뭔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더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를 알면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 더 커진다고요. 모르는 걸 인식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빛과 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조를 조금 내 안에 갖고 있으면은 사주를 보면서 아, 이 양반은 빛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운에 열성을 띠는구나. 아, 그러면은 뭔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가르치려고 하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대학 교수로 아이들 잘 가르치다가 열로 작용하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 보면 되겠네 하고 회사 차려서 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생각대로 되겠냐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양반 이 상황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근데 그런 열성이 있을 때 그렇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는 거죠. 이때 선택을 잘 하시면은 그런 걸 본인이 직접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욕구나 열망을 뭔가 한번 통해서 직접 투자해서 하지 마시고 원래 모양이 선생과인데 선생이 갓 쓰고 시장 나가서 떡 장사 하려고 하는 거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본인이 선택해야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걸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날렸잖아요. 그러면 자기 월급 차업 뛰고 빚 처갓집구까지 땡긴 거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카이스트 무슨 박사인데 저녁 때 포장마차까지 하고 있어요. 버려야 되니까. 한 번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소설을 쓴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소설을 쓰니까 굉장히 리얼하죠? 그죠? 그렇다고요. 우리가 사주 공부하는 이유는 당신 이때 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많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화를 얘기하는데, 똑같은 정화를 얘기하는데 많이 다르다고요. 실질 적용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천간의 화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병화, 정화. 천간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병화, 정화가 천간에 있다. 그럼 이들의 지금 다 어떠한 형태인지를 얘기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가 어딘지, 힘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겠죠. 자, 병화는 막연하다, 멀다. 그러면 막연한 거의 반대가 뭐예요? 구체적이다. 정화는 구체적이다, 실체적이다. 그러면 병화는 꽝이고 정화는 괜찮네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대상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밖에 있다. 여기는 가까이, 안에 있다. 에너지의 작용 지점, 성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적이라고. 그잖아요. 지금 학문들이 이렇게 다 전문화되어 있죠. 어느 한 부분으로 더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게 그렇게 세분화돼 가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걸 얘기하죠. 최재천 같은 양반이 통섭을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분 전문화된다는 것, 우리가 얘기하는 박사면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박자는 그 박자가 아니에요. 넓을 박자예요. 많이 아는 사람이 이 박사인데, 지금 박사는 원래 협사라고 해야 돼. 좁을 협자 써가지고. 근데 여기는 당연히 전체적이죠. 전체적. 어느 한 부분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공부하는 것은 집중돼 있는 어느 한 부분으로 집중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강의실에 어디 한 부분으로만 집중된 거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공간을 볼 때 공간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딱 때리는 거예요. 강조되겠죠, 그 부분이. 근데 여기는 그냥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광에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이 공간 전체를 노출시키겠다 이거예요. 자, 시야가 대상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전체를 보고 똑같은 시선으로 전체의 구성들을 관찰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중에 자기한테 꽂힌 것으로 포커싱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직으로 쓴다고 하면은, 그게 자기 직이라고 하면은, 정화가 하고 있는 직은 어느 한 분야에 전문화돼 있는, 특화돼 있는 직이라는 뜻이죠. 그 부분에서는 아주 잘한다 했는데 넘어서면은 그저 자기 영역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는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더 세부적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느 한 분야에 자기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전문가인데, 여기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전문가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영역까지 다 알으니까. 그러면 그 직의 위치나 역량이나 하는 조건들이 다르겠죠.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의 직은 이런 유형이 더 잘 맞는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직의 변동 사항이 생길 때 어떤 쪽을 택할 것이냐, 돈을 많이 주는 데를 택할 것이냐가 최고. 연봉이 중요하지. 조금 눈 감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 성향을 잘 맞추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는 착각을 해요. 그죠?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모르는 게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툴을 사용해서, 사주라는 툴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사람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겠다 이거죠. 외부적 시선으로 그 사람 정보를 파악해 보겠다. 당신이 스스로 알고 있는 그러한 길들여져 있는 것, 교육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본질적 에너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걸 건드려 주는 거죠.